지난주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죠. 검찰의 확인서, 증권거래소부터 뽑아온 김건희 여사의 2019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의 주식거래 11년 말이 아니고요? 2011년 죄송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었어요. 2011년 말까지의 주식거래 내역에서 보니까 차익이 23억 정도,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의 차익이 그 정도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실현 차익은 그 안에 실현된, 그러니까 매도에서 확정된 차익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 합쳐서 약 21억 3천만 원이 좀 넘고요. 미실현 차익은 이때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팔지 않아서 이걸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보게 돼 있죠. 다시 손해를 받는지 아니면 주가가 더 올라서 이득이 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시 종가를 적용해서 계산했을 땐 저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의 이득을 합치니까 23억 정도다라는 거래소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검찰의 확인서를 재판부에 낸 겁니다. 먼저 민주당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뭐 손익이 뭐 수십억에 달한다. 이거는 뭐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득 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주가 조작의 가장 큰 거는 얼마를 벌었냐, 손해봤냐가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알아요.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당시 후보 시절에 아니 뭐 그 4천만 원이나 손해보고 뭐 그랬다고 그때 얘기하면서 이거는 주가 조작에 계좌만 빌려줬다. 예. 본인들도 그냥 뭐 관여한 바가 없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검사라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자체로 처벌이에요. 수익은 중요하잖아요. 봤어도 손해든 이득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미공개 정보를 그렇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도이치의 어떤 그런 이 정보들을 취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주가 조작의 본질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최은순 장모의 계좌가 활용이 됐다는 것은 가담이 됐다는 것이고 단순하게 이거를 이용만 당했다? 근데 왜 녹취를 해서 파세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 팔면 최은순 장모가 또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녹취도 있고 정황도 있고 증거도 있고 계좌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왜 주가 조작범으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미심적인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검찰이 못 풀어내니까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어 그런가? 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푸자는 거예요. 예. 자, 판결문 좀 보세요. 1심 판결문.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죄를 내리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주가 조작의 의도는 인정되나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그랬어요. 예. 실패한 주가 조작. 자, 실패한 주가 조작에서 수익이 남아요? 주가 조작이 실패했는데 무슨 차익이 나와? 설령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과는 관계없는 시기에 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리고 지금 그래프 아까 나왔지만은 여기 보면 미실현 차익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넣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주식 관련 얘기를 할 때 누가 실현이익에 다른 거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합니까? 주식 해보셔서 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원이었던 게 1000원 올라갔는데 나 모르고 있었어. 그럼 난 10배 버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팔려고 했더니 아까 10배 됐었네. 그럼 내가 10배 미실현 차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1심 판결에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유형적 부당 이득액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당 이득액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문을 보시라니까. 왜 자꾸 검찰 수사 단계를 얘기해요? 산정하기 곤란한 이익이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나 여러 가지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 숫자로 나와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계산할지를 모르겠어. 미실현 차익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미래의 꿈과 희망이야?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그러니까 판결문 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이게 피고가 김건희였나요? 누구였죠 피고가? 권호수가 한 일에 대해서 한 얘기를 그런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재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려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는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과 그 공범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유죄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의 형량에 대한 감형, 사유가 그런 게 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무죄를 나와야죠. 근데 유죄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서
안 드러났어야 되는데 계좌가 관련이 된 게 명백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검법을 하는 건 권오수에 대한 특검을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원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가 주장할 바도 아닌데 재판부가 범죄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 범죄 연락표에 있으니 이걸 떼서 김건희 여사를 따로 수사를 해야겠다 해서 다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고 검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도 수사가 미진하니 이거 대통령 눈치를 보는구나. 그래서 다시 특검법을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판결문을 가지고 논박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재판부 할 부분이고 결국에는 검찰에서 못하니까 특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운하게 그냥 특검에 대해서 받아주면 되고 최소한 민주당이 국민들에서 현혹해서 뭐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미심적인 부분을 수사를 못 받는다. 이거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독자들 설득을 해봐요. 권오수 등등이 주가적으로 실행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좌 소유, 이 계좌가 연결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계좌 소유주에 대해서 무죄가 났다는 얘기까지 했고 거기다가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숫자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말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실패했다고 한 그 판결문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끝이야. 주가 조작은 돈을 벌고 못 벌고가 그게 죄의 명목이 안 된다니까요. 주가 조작에 가담했냐가 처벌의 그러니까 가장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지금 똑같이 얘기했잖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그러니까. 차익 23억은 의미 없는 숫자다. 요 얘기만 할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돈을 벌었냐 아니냐가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얘기는 왜 나오냔 말이야. 이 얘기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주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근데 된다고. 저는 이것도 의미 있다고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아니 잠깐만. 내가 더 너무 많이 얘기를 해. 얘기하세요. 아니 돈 벌었다고 그러면서 주가 조작으로 얘기하면서 또 방금 전에는 돈 안 벌었다고 주가 조작은 아니에요. 주가 조작이 아니란 건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소리 몇 개야. 이해를 못 하시니까 탄원서 쓰는 그러지. 거야 나한테? 아니 이해를 못 하시니까 합의하라고. 뭘 이해를 못해. 내가 경영학과 전공이야. 내가 MBA 가서 전공이 주식이에요. 나한테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할게요. 다 들어와 그러면. 내가 정치가 전공이면 경제학과는 주식이랑 상관없어. 주식 이론밖에 나는 없어. 경제학 다 잊어버렸고요. 뭐 주식 얘기가 아니라 국민적... 말을 못 하잖아. 지금 말을 시켜줘야지. 증권방송? 그래. 아니 말을 시켜줘야 말을 하지. 말을 못 하는 게 뭐 일심 판결에 들어가세요. 그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가 조작의 본질의 처벌은 주가 조작에 가담만 해도 처벌이 되고 결국에는 주가 조작을 하려는 것들은 말한 대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하면은 돈 못 벌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못 벌고로 처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자체, 주가 조작을 실행했다는 자체가 엄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의 어떤 주가 조작의 가담 여부의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23억을 벌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다고. 나도 여기 마무리는 하고 좋아요. 마무리는 하고 그래서 또 단독보도의 2차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에 김건희 여사의 블록딜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 수사 안 해요? 블록딜이 뭔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계좌들 주가 조작이 아니야. 거기에 관련성들이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놓고 거잖아요. 시간에 그냥 딱 파는 거예요. 그런 그게 무슨 주가 조작이야? 왜 주가 조작이 얘기하세요. 블록딜이나 뭐 그런 보도가 있다. 구독자들이 지금 말씀의 요지는 저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의혹들이 막 나오는데 뭘 모르니까 이러는 거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하자. 특검으로 그렇죠. 검찰이 수사 안 했으니 특검이 하자. 요거죠. 일반이라면 안 하겠어요? 제가 10초 만에 간단히 정리했죠? 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번을 얘기했잖아요. 91명의 계좌 소유주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도 그중에 한 명이야. 모친도 있어. 그다음에 계좌는 157개예요. 뭐 두세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게 권오수 등이 하는 주가 조작 시도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 이 계좌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 중에 제일 센 사람을 올렸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 명만 이상한 것 같아. 요거 안 했잖아. 문 다
다 열어봐야 되는 거지 지금 뭐 그 얘기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봤다니까. 2013년에 내사 종결됐고 문재인 때 남부지원까지 다 갖고 다 했어. 그때 보니까 또 뭐 검사가 윤석열한테 특활비 받아가지고 입을 싹 다물었다는 이런 음모론으로 가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더 얘기를 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봐야지 증거를 가지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160몇 석 가질 이거 하려고 160몇 석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당은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주셨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주신 거라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면서 또 펴달라고 그럴 건지 아니 그냥 저는 합의서와 탄원서에 당해 이런 거 할 거예요? 윤 대변인님 설명을 잘하시니까 장난 아니지. 떳떳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특검을 받아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그러니까 논리도 못하고 특검 받으라는 얘기밖에 왜 안 받지? 의혹 있으니까 근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같다고. 아니 의혹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했다. 아니 동일한 사람을 박성태 말고 박성태 똑같은 사람을 수사했다고 쳐 여기 안 했다고 쳐 예를 들어서 했지만 저희 형으로 해요. 형, 박성태 형을 했어. 똑같아. 맨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사람 했더니 무죄가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을 특검까지 하는 상황이냐고. 무죄가 아니라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요 판 전체가 수사를 좀 적게 한 건 아니냐. 어차피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계속 들어가니까. 묻잖아요. 성윤희 아저씨한테 더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봐봐요. 검찰 잠깐 추미애가 있고 이성윤이 있어. 윤석열 중간은 완전 샌드위치였어. 다 묶었어. 뭔 검사가 그 윤석열한테 돈 받아서 뭐 안 했다, 특활비 받아서 안 했다 이런 논리가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아니 창피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검찰 수사를 뭐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했고 무혐의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 무혐의를 내렸던 내선 정보를 내렸던 재판부로 넘어가서 사법부에서 증거가 나왔다니까요. 무죄 나왔잖아. 그래서 계좌 소유도 누가 무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봐봐요. 얼마나 형식적이냔 말이야. 다른 전주, 다른 전주가 무죄 나왔는데 몇몇이 나왔다는 것이지 무죄 나왔지 않겠냐라는 나오지 않겠냐를 어떻게 아직 종결도 안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놔두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죄다. 그거는 검찰 수사를 해봐야 왜 그럼 특검이랑 방법을 써야 하냐는 그거를 그 정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거 아니야. 아니 검찰 수사 안 하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야. 검찰 수사 안 하니까요. 아 민주당 일반인이라면 우리가 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논리가 없잖아. 아니 일반인이라면 수사를 안 했겠어. 숫자 이것도 말한다는 거 다 얘기했어. 당장 잡혀. 1심 판결 얘기했어. 비슷한 판결문도 안 보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억지만 부리면은 뭐 억지가 아니라 의석이 상식이지. 아깝다 진짜. 상식이지. 의석이 아까워. 의석이 아까워. 의석이 많아서 배치가 아까워. 제가 의석이 아직 못 따라서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창피하다 진짜. 병장 3호봉과 상병 마루봉이 서로 주장이 다르면 1병 2호봉 정도가 눈치 보고 아무 짓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라든 다 해서 종결했다 하는데 사법부로 넘어서 재판부에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다시 검찰에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수사를 또 1년 동안 안 해요. 소환도 안 해요. 압수수색도 안 해요. 계좌 수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없으니까. 아니지.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결과를 발표도 안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반복돼요. 논리가 똑같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 하나만. 두 분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못하신 거 있어요? 아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뭐. 혹시 못하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70%가 이 특검 받아라는데 얘기하잖아. 그거를 그냥 걷어차요. 이제 신년 너무한 거 아니에요? 60%, 70%든 저는 제가 봐서는 그런 그 국민들 이 의견을 걷어차는 그런 대통령이 처음 봤어요. 대표님 말씀 좀 하시라고 그러고 좀 현안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하고 좀 대응도 좀 하고 그런 거 좀 하세요. 맨날 탄원서 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탄원서는 이제 탄원서 합의서 맨날 그런 거 하잖아. 사법 리스크를 몰라요. 뭐 많아 거기는. 뭐 징계도 안 해. 그리고 여기는 윤리심판원이 이름은 거창해. 윤리로 심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당은 누가 징계 받아요? 가끔 열어요. 가끔 열어 진짜? 그럼요. 여긴 윤리위원회 많이 열었어요. 우리는 장난 아니지. 여기는 비윤리적이니까 많이 열 수밖에 없지. 에이 합의서 쓰는 주제. 윤리위원회라고 당대표가 쫓겨났어. 그렇지. 양두구육으로 쫓아낸다. 이 당은 그냥 다 수박이야. 겨울이야 겨울. 수박이 다 나갔습니다. 네,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23억 차익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뭐 주식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조작에 가담에 쓴 정황 제대로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가담이 뭐예요? 가담이 스타바가 보도한 간첩이야. 요 내용만 가지고는 조작범들은 다 가담해. 23억 이익도
부정확한 수치이고 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잖아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것이다라는 양측의 얘기합시다. 주장입니다. 우리 딥톡스 시청자분께서 이제 보고 예, 또 예, 판단을 하실 거고 예. 예. 혹시 없는 정보는 또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보시고. 이 자료 10초만 얘기하면 이 자료의 가장 큰 맹점은 미실현 차익이라는 항목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만들어요. 저 같아도 안 만드는데 예. 그게 분량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허술하지. 21.5, 여기가 1.5야. 그거 의도를 갖고 만든 거지. 예, 그러면 근데 돼요? 그게 검찰 언론인가? 검찰 아니 그게 검찰 확인서 그대로. 저는 이러한 보도 행태를 타파하고 싶습니다. 이게 검찰입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검찰 의견서가. 나는 가만히 있어. 이건 언론이 아니라 검찰 의견서라니까요. 아저씨 숟가락 얻지 말아요. 아니 검찰 의견서라니까. 근데 뉴스타파 얘기하는데 그래. 난 이런 보도 행태를 타파하고 싶다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후덕해. 뭐 한마디 하세요. 예? 할 말이 없지 뭘. 할 말 있겠습니까 제가 뭐. 예, 알겠습니다.